씨, 어서 와요. 아, 오랜만이네. 아이고. 됐었네, 오늘. 아, 뭐 그냥 비가 오는 게 좋아가지고 비 감상하느라. 작업하신 지 40년 넘으셨다고 네, 벌써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네. 선생님 어떻게 그럼 처음에는 도자기 일을 먼저 시작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학교에 이제 공예과를 들어가서 뭐 그전에는 뭐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뭐 그림도 그리고 미술부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제 운명이 어떻게 흙을 만지라는 운명인지 흙을 만져보니까 좋더라고요. 뭐 그림 이상으로 뭔가 이렇게 저한테 끌리는 그런 운명 같은 거 그런 걸 느껴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 뭐 그렇게 흙을 만지다 보니까 벌써 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작업에 40년 동안 지나오시면서의 표현이 어떻게 이렇게 좀 그래서 진보하고 제가 있는 이제 원래 뭐 저희 시대상인데 그 시대상 40여 년 전에는 뭐 예술이라는 것이 그림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뭐 또 공예가 뭔지 뭐 다른 게 뭔지 몰랐는데 어떻게 운명이 이제 흙을 만지게 됐는데 흙을 만져보면 그냥 내가 이렇게 편한 거 있잖아요. 편한 마음 또 그리고 저는 어떤 예술가이기 전에 어떤 장인이 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에 몰입해서 하나를 마스터할 수 있는 장인. 그래서 저는 이제 흙을 만지면서 도예를 하면서 좀 기능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기능을 배우는 거. 첫 번째로 기능을 극해야지 이제 어떤 예술가도 될 수 있고 마이스터도 될 수 있고 또 뭐 장인이 될 수 있는 건데 제 삶 자체가 이렇게 단순한 삶. 장인들이 삶이 그렇잖아요. 자기 한 가지를 위해서 그냥 꾸준히 그냥 몰입하는 삶.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옹기 항아리를 배우러 내려간 것도 사실은 뭐 학교에서 배운 어떤 아트적인 거 또 뭐 예술가적인 거 이전에 장인의 삶을 살고 싶어서 서울에 살다가 경상남도 울주군이라는 데를 찾아가게 됐죠. 거기서부터 이제 제 장인적인 삶, 또 예술의 뼈대를 이룰 수 있는 삶을 거기 옹기 장인 황말수 선생님을 통해서 3년 동안 기능을 이제 익히면서 이제 장인의 삶을 배우고 또 거기서 나오는 그런 작품들, 옹기 항아리들 보면서 그 3년 동안이 제 40년 인생에선 가장 소중했던 기간인 것 같아요. 제 작업의 근간이 되고 뼈대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뼈대를 이루는 시간이었다는 게 저도 동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 처음부터 이제 분청과 옹기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처음에 사실 뭐 본청이 뭔지도 몰랐죠. 뭐 대학교 다닐 때는 뭐 전반적으로 뭐 조형 작업도 하고 뭐 그릇도 만들고 뭐 그림도 그리고 그랬는데 거기 옹기를 왜 보게 됐냐면은 그 대학교 때 좀 박물관이라든가 꿀동샵들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그런 게 저를 좀 잡아끄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청계천 7, 8가 가보면은 개미시장이라고도 하고 황학동 시장이라고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 야외에 양조장독 같은 커다란 뭐 1m 훨씬 넘는 항아리들이 쭉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걸 보는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두근두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저렇게 단순함 속에서도 그 뭔가 우러져 나오는 그런 그 항아리가 아니라 저한테 아주 훌륭한 조각 작품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저런 거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는 뭐 이제 그런 배울 만한 환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찍 군대 가기 전에 대학을 낮춰버리고 군대 빨리 제대하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전국을 다녔어요. 어디서 옹기를 배우면 좋을까 해가지고 제가 서울 출신이긴 하지만은 서울이
저한테는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먼 데로 가자. 그래서 경상남도, 전라남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상남도 바닷가 쪽으로 쭉 다녔어요. 어디에가 뭐가 있는지도 몰랐지만은 그래서 남도 쪽을 다니다가 이제 지금 울주군 남창이라는 데서 이제 대단위로 이제 옹기 그 가마드가 많은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3년 동안 이제 수련을 하게 되죠. 거기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옹기 작업장을 가보면 그 들리는 그 흙벽에 그 타름질하는 공명 소리, 맞아요. 가 아주 인상적인데 최고죠. 선생님 작업에서도 그런 공명이라고 하는 리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작업에 체화돼서 이렇게 표현으로 나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분청하고 옹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차점 같은 것들이 선생님 작업에 녹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그런 곳에서 그 선생님만이 생각하시는 어떤 현대성이라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사실 우리가 장르를 뭐 청자, 백자, 분청, 옹기 하는데 사실 옹기랑 분청이 제일 유사점이 많아요. 그런 게 뭐냐면은 이제 옹기는 한 번을 붓는데 이제 반건조 됐을 때 그 유약을 칠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옹기 유약은 뭐 산에서 나는 약토라는 거, 약토라는 건 이제 식물이 썩어서 되는 까만 흙인데 그거랑 나무채를 두 가지를 섞어서 유약을 칠합니다. 그래서 한 반건조 됐을 때 그 큰 항아리는 이제 바가지로 붓게 되고 유약실을 작은 거는 이렇게 굴려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분청 기법이랑 같아요. 이 굴려서 유약을 칠하는 거는 덤봉 기법이고 또 이렇게 바가지를 붓는 것도 덤봉이고 그리고 이제 손 그림이 있어요. 손으로 그리는 수화문 같은 것도 즉흥적이고 손 뭐 어떤 도구 붓이나 그런 걸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만 다 장식하는 기법인데 그걸 보면서 이걸 이제 옹기 기법을 이용해서 다른 제3의 작품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청이라는 기법이 유사점이 많아서 흙도 거의 옹기랑 분청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옹기를 배우면서 실험 가마를 가지고 분청 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시작한 거죠. 선생님 지금 작업하시는 거 보면 회화와 그다음 도자기 이렇게 병행을 꾸준히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퍼포먼스까지 이제 하시는 걸로 이제 아는데요. 보면 매체로 보면 사실 현대 미술에서 많이 하는 장르를 좌우로 사실은 같이 병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선생님 작품을 특히 분청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제슨폴로 이게 많이 비유하곤 하는데 그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제가 뭐 젊었을 때 그 시대 상황적으로 뭐 잭슨 폴록만큼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프리하게 뭐 작업하는 사람이 드물죠. 그래서 뭐 그냥 잭슨 폴록이라는 사람의 작품을 좋아는 했어요. 그렇지만 저도 그 무작위의 자기 그런 걸 좋아했고 제 퍼포먼스는 뭐 일부러 퍼포먼스를 위한 게 아니라 집에서 어떤 옹기의 수화문 손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것들. 근데 손가락만 그리기에는 너무 선적인 한계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 손등, 손바닥, 손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이제 손 두께라든가 표현을 조절했었죠. 그런 것들을 집에서 이제 나도 내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많이 했어요. 보통 한 사이즈는 한 50cm, 60cm 그런 작업으로 화장토를 손으로 떠서 칠하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끝없는 행위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보통 도자 분야가 해외 워크숍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 작가들이랑 교류할 기회가 생겼고
제가 온기 기법을 사용하는 덕분에 외국 나가는 기회가 많았고 워크숍이라는 게 같이 시연하는 거거든요. 시연을 하는데 그 사이즈가 사실 커졌을 뿐이에요. 50cm에서 어떤 많은 관중, 뭐 몇백 명씩 되는 관중을 위해서 뭔가 이벤트를 벌여야 되니까 50cm 그릇이 뭐 2m로 커지면서 근데 또 모션이 커진 거죠. 사실은 뭐 집에서 하는 거나 그것과 다른 게 없어요.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뭐 이거로만 안 되니까는 좀 뿌리고 던지고 온몸을 이용해서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퍼포먼스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작업하던 것들이 커진 거 그리고 관중이 생겼다는 거. 제가 보면 항상 그 퍼포먼스 하실 때 그 이런 벽보다는 도판보다는 이제 항아리를 굉장히 크게 이제 해서 작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제 눈에는 그게 항아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회전하는 캔버스 같다는 화면 같다는 생각을 그렇죠. 했었습니다. 네. 화면으로 이용하는 거죠. 화면으로. 네. 그것이 선생님의 안에 내면에 있는 어떤 기운이라고 하니까 리듬이라고 그러니까 장인 어떤 리듬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발현되는 데 있어서 그 화면이 굉장히 절대적인 어떤 역할을 좀 하나요? 일단 예를 들면 물레 돌아가는 속도라든지 그렇죠. 뭐 입체 그림 아니에요. 예. 그리고 평면 그림보다는 사실 입체 그림이 굉장히 어려워요. 뭐 360도 회전을 그 조화로워야 되니까 평면은 한눈에 보이지만은 입체는 돌아가면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종이 그림보다는 입체 그림이 훨씬 힘들어요. 항아리의 어떤 그런 표현하는 그림들이 360도 아무 전체적으로 봐서 조화로워야 되니까는. 그래서 사실은 퍼포먼스 음악이 한 6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6분의 에너지가 그 만드는 이틀 동안의 에너지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요. 6분 동안은 내가 없어야 돼요. 초몰입해가지고 어떤 때는 음악을 틀어놓기 전에 음악도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그 거대한 항아리랑 나랑 일체가 돼야 되니까 그 에너지의 공명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그 순간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사실은 돼야 돼요. 선생님한테 그런 호흡이 사실은 그 퍼포먼스 말고도 다른 작업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좀 읽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작가의 작업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인 생활 습관, 삶, 취향, 취미, 인생관 그런 것들이 묻어나는데 제 예술은 어떤 장인적인 것에 출발했고 또 그런 단순한 장인적인 삶을 알렸기 때문에 저는 그냥 행위할 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 크게 뭐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거나 뭐 부를 얻거나 그런 것보다는 뭐 지극히 개인적인 제 삶의 표현 그런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는 뭐 구경하는 사람들이 몫이지 그런 것들이 나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조금 편리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또 유명해지면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공짜는 없어요. 공인은 공인적인 어떤 사회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선생님이 방해받기 때문에 내 삶에 좀 더 유명해지셔서 더 많은 퍼포먼스나 더 많은 작업을 좀 좋은 곳에서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선생님 작업 이제 그 보면 산수에 대한 이제 분정산수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자연에서 이제 등장시킨 게 산, 뭐 바람, 물, 뭐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물상들을 많이 이제 연동해서 가져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거라기보다는 작가의 마음속에 있는 그렇죠. 것들이 발현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지금 사실 제가 여기 작업장에 올 때도 보면 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선생님 작업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어떻게 선생님 그 보시는 어떤 그런 물상들 자연의 어떤 물상 중에 자연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선생님은 어떤 그 경험 속에서 이렇게 발현돼서 어떤 특정하게 뭔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부분이 그냥 뭐 있으신가요? 제가 타고난 성향이 아닐까. 제가 원래 서울 출신인데 추정고등학교 대학 다 서울서 나왔는데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도 서울이 싫었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고 차가 다니고 그래서 아 나는 크면은 시골서 내려가 살 거야. 근데 그런 마음들이 뭐 타고난 그런 성향이겠죠.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런 시골 전원 생활을 하면서 뭐 그런 데 있을 때 내가 편하니까 그런 걸 바라볼 때 편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거창한 어떤 예술적인 학론보다는 그냥 자연이 좋아서 살았고 자연을 표현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자연의 물상보다 또 다른 보통 한국 전통의 어떤 기법들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자연성 이런 것들을 많이 계시는데 그럼 물상 말고도 또 어떤 다른 면에서 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는지 알고 싶네요. 특히 분청 같은 경우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색의 발현이라든지 네. 형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안하시는 이게 뭐 자연성부터는 어떤 자유로움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사실 자연은 저기 있는 게 자연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그 자연을 스럽게 표현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자연의 시각이 다 틀리잖아요. 같은 산을 바라봐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틀리고 바람을 느껴도 거기서 시원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좀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분청이라든가 옹기항아리들은 이제 사실은 사심이 없어요. 그런 공예와 일반 파인아트의 차이는 출발점인데 공예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목적으로 했고 거기다 어떤 미감을 집어넣은 건데 일단 그래서 장인들의 그 작품들을 보면은 그런 사심이 없어요. 그냥 바로 그 공예품을 위해서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 어떤 뭐 가치 부여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아름다운 공예품. 그래서 장인들의 삶 또한 좀 단순해요. 큰 욕심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옹기라든가 번청도 옛날 그런 작품들을 보면은 사심이 없어요. 그냥 그릇에다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자기의 느낌을 좀 더 부여하고.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한 거죠. 이렇게 거대한 뭐 담론을 담은 것도 아니고 철학을 담은 것도 아니고 그냥 생활 철학이에요. 그래서 뭐 제 삶 또한 어떤 그런 삶의 철학, 삶의 표현 그거를 중시하기 때문에 어떤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과 삶이 그냥 밀접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전시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전시하실 때는 혼자 작업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팀을 이제 이뤄서 전시를 하시게 되는데요. 예, 함께 팀을 이루시는 김혜련 선생님도 이번에 분청에서 연유해서 이제 새로운 작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매체는 좀 다르지만 두 분이서 함께 팀을 이루셔서 이렇게 새 전시를 하시게 되셨는데 혹시 그 작가님에 대해서 서로 어떤 공통점이 좀 어떤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김일환 선생님 작업을 뭐 좀 네이버나 그런 데서 좀 뵀는데 작업 스타일이 좀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좀 느끼는 대로 체화된 그 순간적인 그런 에너지를 발현하시는 것 같고 속도감이 있는 거죠. 어떤 보통 작품은 어떤 이렇게 시간성인데 즉흥성이라는 건 굉장히 스피드예요. 그 순간에 그 에너지를 표현하는 건데 뭐 김일환 선생님이 이제 붓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희 본청에서 말하는 이제 귀알이라든가 덤벙처럼 그 순간의 에너지를 되게 중시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은 다작을 할 수 있어요. 다작 속에서 끊임없이 표현해 나가는 건데, 그리고 제 작업도 옛날 어떤 분청사기의 어떤 활발함, 자유로움,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낸 건데, 김혜란 선생님도 옛날 그 선사시대 때부터 뭐 그런 선인들이 작업 방식, 그런 거에서 모티브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그 회화라는 것은 뭐 지금처럼 어떤 작품을 위한 작품이 아니라 어떤 종교 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집단 의식에 의해서 표현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거, 기원, 종교, 뭐 기복, 그런 것들을 표출하는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 본연의 그 심리 상태를 더 표현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작품의 모티브를 얻는 게 그런 공통점이 저랑 있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느껴지고요. 저는 선생님 작업은 전통에서 내려온 그 맥락이 있고 그 맥락을 새로운 선생님의 에너지를 더해서 그런 물성의 어떤 불의 깊이로 이렇게 응축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김혜란 선생님의 작업은 오히려 그것을 시간을 추적해서 네. 그런 궤적을 새롭게 어떤 기억적인 측면으로 풀어내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화면이라고 하는 캠퍼스 측면에서는 접근하시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작업을 하실 때는 그 물성의 깊이, 불의 깊이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면에 더 그런 면들을 우리가 더 관람객들이 좀 느낄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전통에서 출발한 것들은 어떤 재료에 대한 이해가 좀 많아야 돼요. 흙의 물성, 불의 성질, 그런 장식하는 안료로서의 그 하얀 백화장토, 비슷비슷하지만 다 다른 그런 개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도예를 볼 때는 어떻게 학문과 같아요. 여러 분야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불, 흙, 유약, 뭐 그런 성형 능력,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조화가 됐을 때 하나의 이제 작품, 도자기 작품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다른 즉흥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 즉흥성이 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어떤 그런 인고의 세월, 그런 걸 공부해 나가는 기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됐을 때 그 네 박자가 맞아서 조화로운 하나의 작품이 나오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번에 굉장히 큰 대작들을 전시에 넣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람객이 그 작품들을 보면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지, 어떤 포인트를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 큰 작업이라는 게 또 나이가 들면은 좀 힘들어요. 뭐 육체적인 힘도 딸리지만은 그 에너지의 발산, 그게 충치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아직은 충만할 때 그때 하나 짓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무리를 해가지고 큰 작업을 한번 결선하는 기분, 그런 식으로 했는데, 뭐 제 작품은 이제 관중하고의 호흡은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충분히 그 작품에 대해서 저희의 에너지가 표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왔지만은 나는 그 작품들이 하나의 생명을 가진 생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품이랑 생명체와 관람객들이 그런 에너지, 느낌이죠. 그 느낌을 그냥 충분히 교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마다 에너지가 틀리고
느끼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냥 10사람이면 10사람 다 틀린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주입되지 않은 그냥 그 작품을 보면서 그냥 느낌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 그 다음에 불, 그리고 분청과 또 옹기까지 쭉 다양한 어떤 전통 기법들을 가지고 사실 수단 삼아서 하시잖아요. 또 그림 같은 경우도 먹과 또 종이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재료를 사용하시고요. 결국 전통이라는 것이 항상 염두에 두지는 않지만 무엇인지는 선생님 생각하시고 계시는 현대적 전통 혹은 전통의 현대적 번역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상투적인 말이지만 선생님의 육성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전통은 항상 변해요. 이제 옛날 것이 이제 전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또 몇십 년이 지나면 전통이 될 거예요. 그렇지 정체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흐르는 것이 전통인데 그 시대성의 표현 그리고 뭐 일 개인으로 보면 젊었을 때의 작업과 나이 들어서의 작업 그런 것들이 변모해야 되거든요. 흐르지 않으면 정체된 게 아니라 썩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전통도 또 나의 개인적인 작업도 전통 머무는 전통이 아닌 흐르는 전통 그게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